멀리 빛을 싼 관측소가 보이는 이곳은 청도군 각북면입니다. 청도에서는 이맘때면 어딜 가나 온통 감천지인데요. 이런 감의 고장에 유독 붉게 익어가는 사과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6년 전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이곳 청도로 내려온 이상술 씨. 감천지인 청도에서 사과 농사 짓는 이 별난 농사꾼의 귀농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경상북도 농업인 회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열렸는데요. 각 시군마다 부스를 마련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도 한다니 도시 주부들이 몰려들어 시끌벅적한 장터가 됐습니다. 이 부스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도 어딘가 있을 텐데요. 반씩 굴리기도 해보시면 되고요. 예, 자, 농산물 다 구경하고 가세요. 네. 근데 최상품을 내놓고 가격을 싸게 팔기 때문에 구경하세요. 예. 열심히 홍보하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상술 씨입니다. 농사꾼 치고는 장사도 잘하는데요. 오늘은 사과가 아니라 청도 대표 농산물 감을 가지고 왔네요. 지금 이 행사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3개 시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정보화 농업이라 해서 그 회원들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농산물을 자기가 생산해서 거를 여기 홍보대에 나와가지고 농가도 알리고 저도 알리고 농산물도 알리고 이런 그 홍보대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예. 그는 이번 행사에 감말랭이, 감식초 등 청도 대표 농산물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소비자와 이렇게 직접 만나는 자리가 너무나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좀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소비자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다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소비자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해보면 이제 뭐를 요구하는지 또 요구하는 게 이제 그 상품을 만들어도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아마 소비자를 많이 만남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고품질의 그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행사에 오면 아끼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먹어보도록 권합니다. 나름의 마케팅 전략인데요. 직접 농사 지은 감을 소비자가 먹어보고 반응을 바로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만큼 농산물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그럼 상술 씨의 사과 농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청도만큼 가을과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 늦가을에 빛을 싼 자락, 햇살 아래 발갛게 익어가는 사과가 탐스러운데요. 감의 고장 청도에서 사과가 재배된다는 게 좀 의외죠. 예, 참 사실은 청도 하면 청도반시인데 그 청도반시가 지금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이제 대구가 원래 사과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근데 여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서산 아래가 고지가 거의 400~500고지가 돼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좀 기온차가 심하고 서울하고 아마 기온 차이가 1~2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여기가 좀 고산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각북만 사과 농사가 잘 되고 있어요. 상술 씨네 농장도 각북면에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각북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사과 수확에 한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농했는 지가 이제 5년, 6년째 접어 되는데 집에 이제 어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농사를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과 농사를 지어오셨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 동네 이장을 맡고 계셨었는데 그때 사과를 건장을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저는 원래 이제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 여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거를 아버지 농사 짓는 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농사 짓고 계시고 형님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권유를 했어요. 와서 농사 지어보라고. 그래서 그 권유에 한 1년, 2년 가까이 아마 권유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결정 내리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농사일을 하시는 아버지. 힘에 부치실 만도 하지만 눈만 뜨면 사과밭에 나오신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빚을 싼 아래 처음으로 사과 농사를 시작한 분이기도 하다. 이제 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내 할 일로 다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와요. 내 일 거들고 다시 또 내 일 받아가 해라. 이래가지고 오락했다. 예, 저 대신 좋지요. 저 대신 내 못하는 거 거들어주고 와요. 내 못하는 내 힘이 들어 뭐하면 와요 또 거들어주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상술 씨는 귀농할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와 형님의 권유로 귀농을 결정하기까지는 2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있어 든든했지만 귀농 초기만 해도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걱정도 컸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형님 밑에서 한 1년 동안 정말 농사가 뭔지를 이렇게 배우고 또 몸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고 나서 이게 농법에도 기술이 있다 보니까 청도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유상계 시군마다 다 있는데 기술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농업을 가르쳐주는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기농 아카데미라 해서 1년 과정을 갔는데 제가 그거를 수료를 하고 두 번째 해는 이제 농산물 유통을 받았죠.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이제 그 기농하신 분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농사도 예전 농법이 아닌 새로운 농법 그런 기술적인 농법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다면 뭐 많이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술 씨는 귀농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물론 주변의 도움도 컸지만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기관의 다양한 교육을 중심으로 자신의 농장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귀농 아카데미, 유통과정, GAP 인증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제 농업도 이제는 경영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농사꾼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농업 경영이라고 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 경영이다 보니까 또 경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상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꾸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겼죠. 그런 노력의 결과일까? 이제는 청도군에서도 인정해주는 귀농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술 씨에겐 또 한 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보통 귀농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귀농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아버님하고 아주버님 여기 계시고 또 애기 아빠가 시골에서 여기서 자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귀농하자고 했을 때 약간은 걱정은 했는데 처음에 한 3년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적응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어르신들 하는 방식이랑 또 애기 아빠가 새로운 방식을 이걸 접합을 해서 더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나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귀농을 좀 더 앞당겨서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애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지만 멀지 않아 부인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귀농 6년 차.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날이 더 기대된다는 상술 씨. 시골 생활도 그렇지만 농사가 너무 재밌다고 한다. 지금 만 5년 됐습니다. 만 5년 됐고 6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재밌을 때인 것 같아요. 한 3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렵다는 게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게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청도 기농연합회 그 단체에도 제가 또 활동도 하고 또 유통단체에도 활동하고 또 요 각북 지역의 비율산 사과 그 장목반에 제가 또 대표도 맡고 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항상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밭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뭐 좀 잘못되고 이러면 아버지나 형님은 항상 저한테 지적을 해줘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노력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 자연이 농사를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와, 이 빛깔 좀 보세요. 청도 비슬산 사과는 다른 지역보다 한 달가량 나무에 오래 달려있기 때문에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상술시내 사과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GAP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원래 10월 초에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증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과도 지금 우리 장목반도 지금 그 비슷한 사과로 이제 이때까지는 각북 사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GAP 인정받은 농가들만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또 기농하신 분들 그리고 마인드가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7개 농가가 GAP 받고 이거를 그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일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사과 농사는 늦가을,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상술시는 청도 사과가 인지도가 낮아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항상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GAP 인증도 받고 비슬산 사과로 이름도 바꿔 명품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북면 사무소입니다. 오늘 마침 면장님도 계시다고 해서 잠시 들렸는데요. 그동안 GAP 인증을 받기까지 이곳 공무원들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옛날에만 해도 이 각북 지역에 사과 농사하는 재배 농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막상 각북에 면장을 와서 보니까 사과 농사를 재배하는 농가 한 155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과 이름이 각북 사과라고 이러니까 각북 이러면 끝받침이 기역자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이래 발음도 하기 어렵고 대부분 이제 이 비슷한 중턱에서 그 사과가 재배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과로 하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이제 이래 각북 사과를 비슷한 사과로 이름을 바꿔놓고 이걸 좀 이래 홍보를 하고 이 값을 높이는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할 때 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면장님, 이 사과를 GAP 인증을 받고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GAP가 뭔지 GAP가 뭐냐 물으니까 친환경은 환경 쪽이고 GAP는 안전 쪽인데 GAP 인증을 받아야 외국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GAP 살포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뭐 직원들 해가지고 GAP 인증 받도록 많이 노력을 했으면 노력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축제가 열리고 뭐 반시 마라톤에다 GAP 인증 그 사과를 갖고 판매도 해보고 실제 가격보다도 오히려 한 40~50%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GAP 인증되는 머리. 안전성이 인정된 사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비슷한 사과라고 홍보를 할 때 오히려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분주한데요. 사과 선별장입니다. 수확한 사과는 이곳에서 선별을 거쳐 저장고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판매하기보다는 저장해서 겨울 내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많다 보니 상술시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쁩니다. 네, 일 많습니다. 사과농사는 뭐 과일 농사 중에서 아마 제일 일 많은 게 배 사과일 거예요. 이제 출하는 사과밭에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따서 큰 거와 작은 거 구분을 선별기에 와서 해서 선별기를 돌려가지고 또 포장 작업할 때 그 이렇게 요걸 팬캡이라 그래요. 요 팬캡 같은 것까지 써서 이제 사과 택배를 보내고 이러면 요 팬캡 때문에 상처가 덜 나요. 그래서 또 그런 것까지 작업을 해서 이제 포장을 이렇게 완료하는 거죠. 선별기에 올라간 사과는 중량별로 한데 모아지는데요. 크기에 따라 상품의 값도 달라집니다. 굵고 상처 없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담는 것도 하나하나 수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낸 사과. 어떻게 판매하는지 궁금한데요. 판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걸 이용을 했었는데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특성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명품을 못 만들겠어요. 원체 가격적인 부분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저희들은 사과가 이렇게 달고 아삭하고 맛있고 이러한 사과를 그냥 똑같은 사과로 취급을 받으면서 가격대로만 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과 맛을 보여주고 또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과를 아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기 위한 이제 판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2년 만에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 맛을 보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 사과를 이제 많이 애용을 해주시죠. 홈페이지나 SNS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은 발로 뛰는 영업을 많이 하고 있죠. 상술 씨는 몇 년 전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로 방향을 전환했다.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을 분석하기도 좋았지만 우선 그의 성향에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나 각종 행사를 통해 직접 맛보여주는 게 빚을 싼 사과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을 제가 농산물 유통 과정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한 3년여 만에 사실 고객들이 지금 전체 1년에 보면 한 1000여 명 이상 넘어요. 저한테 바로 갖고 가는 사람이. 많은 판로는 한 3분의 1은 그냥 그 소비자들한테 바로 직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그 기업체들 선물용으로 제가 또 회사에 다니면서 또 영업을 해요. 가격대 형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물하기 위해서 대형 마트에 가요. 그 가격에 제가 30% DC해 주겠다 이러면요 바로 저한테 옵니다. 그 상품 그대로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그 판매 가격보다 우리가 30% DC해 주는 이유는 딴 게 없고요. 수수료를 30%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수료 30%를 저는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같은데 기업체들이 선물용으로는 저희들한테 많이 애용을 하죠. 지금 이렇게 저희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우수관리 인정 농산물 표시 이래가지고 GAP 마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제 개인 번호예요. 제 개인 번호인데 상품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이런 기본적인 거는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추진한 것이 바로 사과의 브랜드화다. 이제 품질은 기본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지가 그에게 남은 과제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현장에서 부딪혀야 한다는 상술 씨. 이제 귀농 6년차 초보 농부의 열정이 빚을 싼 사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된다. 제가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콩을 이렇게 심는데요. 한 일주일 만에 새싹이 싹 올라와요. 콩을 뿌려놓으니까. 근데 흙밖에 없던 밭에 한 일주일 후에 새싹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전 밭에 한 2,500평 되는데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새싹이 올라온다고 다 신기한 건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자라고 뭐 잎이 생기고 이제 뭐 조금 있으니까 열매도 맺히고 하는데 콩 하나에 열매가 100개 이상이 달리니까 그런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개를 투자를 했는데 이 콩은 100개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도시민 쪽에 살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 농민들은요, 사람과 사람들은 경쟁 안 합니다. 농작물과 내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경쟁을 하냐면 네가 잘 자라주고 내가 니를 잘 뽑고 이게 서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이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맞는 거죠. 저한테는 뭐 천성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굉장히 행복하다고 해야죠.
일에는 지치지만